반갑습니다. 정치 떠난 지 제가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문학으로 귀향해서 그동안 시집 5번에 자서전 2권 내고 제가 23년 동안 여의도에 여기 와서 이 연단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이 김광을 이사장이 36년 전에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월계수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해서 한 200여 거점에 200만 월계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 지역에서 아주 맹활동한 젊은 동지였습니다. 꼭 여기 와서 한마디 해달라 그래서 제가 마다할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산다는 것은 한 줄기 바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조만간 한 줌의 재가 돼서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시던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가셨고 또 제가 가까이 지냈던 그 운동길 박사님도 94세에 가셨습니다. 최근 1, 2년간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산다는 것은 한 줄기 바람입니다. 제 4번째 시집 제목이 바로 이 산다는 것은 한 줄기 바람이다라는 여기 나중에 제가 한 번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 정치 아카데미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저는 그 목적과 취지와 방향 한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치 아카데미에서는 리더십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적은 친목 모임이나 또 나라의 운영이나 리더가 되려면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의 요체는 3가지요. 그 분야에 대한 정확한 흐름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2번째는 도덕성이 건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3번째는 이 다양한 갈등 요소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조정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란 그 문화, 역사, 철학, 알다시피 이 동양사, 한국사, 세계사 알아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왜 사는가, 죽음의 의미는 무언가, 철학적인 사색도 해야 합니다. 또 이성과 감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좋은 시를 비롯한 문학 작품, 이것을 직접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이런 3가지를 다 갖출 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역동적 통합력, 지금 갈등 요소가 많잖아요. 아쉽게도 우리 현대사 여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치 아카데미를 열고 또 이렇게 모임을 갖는 이유는 인생을 좀 보람있게 멋있게 좀 살아보자. 그 보람있게 멋있게 재미있게 사는데 이 아카데미가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틴 말에 이 코페르디엠 또 모멘토 머리가 있습니다. 코페르디엠은 오늘을 즐기라.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고 여행도 하고 그 문학 예술도 얘기하고 오늘 아까 보니까 비목을 부른 우리 성악가나 또 7천만이 하나 되게 하소서다 민족적인 그런 어떤 갈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이제 이맘때가 되면 보름의 날이고 또 7월에는 여러분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게 7월입니다. 왜냐? 7월에는 물론 그 능수화가 화려하게 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께서 민족 자존과 통일에 관한 특별선언을 하시고 그 뜻을 뒷받침해서 그 다음 해 제가 대북 비밀 특사로서 백두산 그 김일성 주석 별장에서 남북 회담을 하고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 남북 대표팀이 하나가 돼서 조국 통일을 다짐하는 그게 이 7월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비목이나 이 참 축시나 이게 문득 그때 그 저의 그 감동, 저의 다짐 그러나 34년의 세월이 흘렀죠. 흘러서 남북 간에는 지금 총구리를 마주한 채 갈등과 대립 그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아카데미가 민족 통일을 향한 그런 열정을 모아가는 그런 일도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우리 라틴어로 코페르디엠은 오늘을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해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멘텀을 이르리 죽음을 생각하라. 로마의 그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이 마차를 타고 로마 시내에 행군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손을 흔들고 박수를. 그때 이 개선 장군,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옆에 한 사람을 세워서 모멘텀물이라고 소리 지르게 합니다. 그것은 승리해서 지금이 정상에 와 있지만 언젠가 당신도 죽고 패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우리가 즐겁게 살되 이 아카데미가 즐거운 일정을 가지고 많이 하되 그러나 겸손하고 겸허하고 오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이 아카데미가 운영을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려면은 몇 시간은 있어야 된다. 하는 일이 많죠. 남북 간의 비밀회담만 하더라도 42차례 밀사로서 보고 가고 했으니까 김일성 주석을 비롯해서 그 다음 대남 총책, 한시에 수석됐던 많은 사람들과 민족의 통일 문제를 논의해서 그래서 1991년 12월에 남북 기본합의서 1992년 2월에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급속도로 이제 나빠져가지고 오늘날 정말로 나쁜 관계가 돼 원수 같은 관계가 돼 풀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라든지 북방정책 옛날에 우리가 육공화국 시작되기 전에는 세계의 반쪽하고만 외교관계가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서방 여러 나라, 중국, 소련, 헝가리, 체코, 베트남, 라오스 다 외교관계 수요가 없었습니다. 북방정책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방위 세계 외교 시대를 열어야겠다. 이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제가 밀사로서 많이 다녔습니다. 헝가리, 체코, 베트남, 라오스, 중국, 소련. 그래서 첫 선거가 1988년 7월 11일에 제가 헝가리 공산당 서기장 겸 수상 그로서와 회담함으로써 헝가리하고 수교하게 돼서 그 돌파구를 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직도 다 젊으십니다. 다 쌩쌩하니 젊으십니다. 아직도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의도 정치 아카데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